자, 이번 시간은 지적 측량,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정리 등에 관련된 쟁점 가지고 볼 텐데, 먼저 측량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실 거예요. 사실은 이제 공부하시는 과정이 좀 힘든 파트가 여기에 앞에서 지적 공부의 등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번 하면 딱 떨어져요. 그런데 얘는 이제 측량은 종류가 좀 많습니다. 일단은 측량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측량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하나가 세부 측량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논의의 쟁점을 삼는 것은 면적이라고 하는 경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세부 측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세부 측량만 이슈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기초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을 잡기 위한 측량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지적 기초 측량 또는 지적 기준점에 관한 측량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 기준점 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삼각점이라는 게 있고요.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요. 지적 도근점. 이게 뭐냐면 어떤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을 때 가장 큰 스케일의 기준점이 뭐가 된다? 지적 삼각점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이 말이 좀 컸나 봐요. 그래서 중간에 몇 개 더 기준점을 잡게 되면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 그리고 이 중간에 좀 더 세밀하게 점을 짓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지적 도근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오래전에 16년 사이에 한 번 나왔던 적은 있는데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것은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이제 논의의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외울 게 많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외울 항목이 많아서. 해서 자, 지금 이제 이 세부 측량, 하나의 토지의 경계,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가리켜서 세부 측량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 세부 측량은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측량과 단순하게 경계를 확인해 보기 위한 측량 두 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자, 지금 이제 먼저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의 측량이라고 해서 보니까 지적 확정 측량 나와 있고요. 지적 재조사 측량 나와 있고요. 복부 측량 나와 있고요. 이동 측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거 신도시 만들어가지고요. 제일 처음에 하는 측량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 온 동네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선을 긋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적 확정 측량. 이거 어디서 한번 관련된 쟁점 보셨냐면 바로 지번의 부여 방법을 할 때 행축지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적 변경에 있어서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게 된다. 요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지적 확정 측량, 제일 밑그림 그린 측량이 뭐가 된다? 지적 확정 측량,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 토지 표시를 새롭게 정하기 위한 측량, 이걸 우리가 지적 확정 측량. 그리고 이제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보통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을 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게 하나가 있고요. 거의 비슷한 개념이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그 유명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기 위한 측량,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자, 기본적인 지적의 공시 체계라고 하는 게 토지 대장,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 이어서 지적도, 임야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적 공부가 축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 비치되어 있는 지역이 훨씬 더 정확하게 측량이 이루어진 거야.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뭔 얘기를 했었냐면은 자, 앞에서 면적의 결정이라고 해서 기억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소축적 지역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 3000, 6000분의 1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제곱미터 단위까지는 어떻다? 면적을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소점 한 자리를 봤을 때 반올림을 하게 된다. 0.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얼마로 올리고 그다음에 0.5제곱미터 미만이 되게 되면 어떻다?
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 하면서요. 딱 0.5제곱미터로 끝났을 때 구하려는 숫자가 홀수이면 올리게 될 것이고 짝수이거나 0이면 어떻다 버린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대축적 지역은 소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소점 한 자리까지 표시하는데 소점 두 번째 자리를 봐서 자 0.05를 초과하게 되면 올리고 0.05 미만이면 버리고 0.05 있을 때는 구하려는 숫자가 홀수이면 올리고 짝수이나 0이 가면 어떻다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의 결정 방법 설명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지적 재조사 측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계점 좌표 등급과 비슷한 지역이 한 8% 정도라고 그럽니다. 한 2, 3년 전 데이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도시 개발한 지역은 다 어떻게 했다? 지금 이제 경계점 좌표 등급과 비치가 돼 있는데 그런 신도시로 개발 안 한 지역들은 아직은 어떻다고요? 바로 경계점 좌표 등급과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국가적인 중대 프로젝트인데요. 이걸 어떻게 한다? 곳곳에다 경계점 좌표 등급을 비치하는 작업을 추진하자. 이게 지적 재조사 사업이에요. 이건 이제 국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국회 관련 데이터 찾다 보니까 그거 나오더만 포항인가 울산인가 어떤 국회의원이 주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이 필요하다. 빨리빨리 우리 8%밖에 안 되니까 확장을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주장, 뭐 이제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는 그런 그 자료를 봤던 적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급한 일 있으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요. 지적 재조사 측량도 의미상 뭐라고요? 경계점 좌표 등부를 비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존의 측량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훨씬 세밀하게 측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가 제가 앞에다 일부러 교재 순서 무관하게 배치를 해봤는데 아예 밑그림 새롭게 그리는 거 이게 뭐가 된다? 바로 지적 재조사 측량이요.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이다라고 할 거. 하나만 더요. 앞에서 우리가 지적 공부의 복구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이 지적 공부의 복구는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측결 등증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각종 등본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각종 증명서 이런 것을 가지고 복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측량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걸 이름하여 뭐로 한다? 복구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요.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 그 다음에 복구 측량. 요 세 가지는 의미 자체가 뭐라고요? 의미 자체가 바로 새롭게 그림을 그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가리 따서 확, 재, 복 이렇게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야. 밑그림 새로 그리게 되는 것이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 그 다음에 복구 측량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있는 데이터, 이미 있는 지적 공부의 데이터를 일정한 이유가 있어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지적 공부에 반영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 측량은요,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거 바다를 메꿨습니다. 처음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기존의 지목이 임야여서. 자,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혹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 형질 변경을 통해서 지적 토지대장으로 옮겨야 된다. 이때 이걸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나머지는 간단하죠? 합병과 분할과 숙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같은 것들. 다시 갑시다. 두 개 토지를 합치는 걸 뭐라고 한다? 합병. 자, 하나의 토지를 두 개로 쪼개는 것을 분할. 그 다음에 정밀도를 달리 표시해 주는 것을 숙척 변경.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주된 용도를 바꿔주는 것을 지목 변경.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가요?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네 개를 먼저 가야구나.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요렇게 다섯 가지를 가리켜서 이게 뒤에서 공부하게 될 텐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 신청을 하는 토지 이동 종목이 자,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지목 변경. 내 토지를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받아 메꿨습니다.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게 신규 등록. 그 다음에 이제 지목 임야에 있던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를 딴 데로 바꾼다. 그러면 이제
지목 변경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토지 이동의 한 종류, 합병 분할 어렵지 않습니다. 그 외에 축척 변경, 자, 등록상 정정, 그 다음에 등록 말소, 등록 정정, 등록 말소 이렇게 배우시면 좋겠다 해서 이 세 가지는요, 뒤에서 공부하게 될 주제인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지적소관장이 직권으로 토지 이동을 할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총 8개를 가리켜서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측량 안 하는 건요, 합병하고요, 지목 변경은 측량이라는 개념과 아무 관련이 없죠. 합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적, 경계 새로 정할 필요 없죠. 합병, 2개의 토지가 있다, 2개의 토지를 합쳤다. 그럼 경계는 중간 지워버리면 되는 것이고, 면적은 기존 면적 2개를 더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세부 측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면적과 경계를 정하기 위한 측량을 가리켜서 세부 측량, 지목을 변경했다고 해서 면적이, 경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에 있어서 다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전체 그림을 가볼까요? 지금 지적 공부의 내용을 바꾸는 그런 측량 관련해서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그리고 지적 복구 측량. 자, 복구 측량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가 밑그림 새로 그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측량이라는 것은 기존의 토지 표시 항목에 변화를 주는 거. 근데 이제 토지 이동이 어렵다니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5개.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가 등록상 정정, 등록상 말소, 그리고 또 하나가 축척 변경, 이렇게 총 8개 종목을 가리켜서 토지 이동, 나중에 따로따로 다 공부할 주제이긴 한데, 일단 이게 8개가 세팅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8개가 세팅되면 이게 대강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목 변경 합병을 제외하고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측량은 재미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공부의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게 되는 거야.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복구 측량, 확제복 이동 이렇게 가시면은 바로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측량은 뭐가 된다? 확제복 이동, 확제복 이동, 확제복 이동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지적 공부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적 공부의 내용을 바꾸기 위한 그런 측량을 확제복 이동 이렇게 이제 외우셔야 돼. 이게 제일 힘들어요. 까다로운데 확제복 이동.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두 번째, 지적 재조사 측량, 그 다음에 복구 측량, 왜 이동까지, 확제복 이동 이렇게 일단 외우시고요. 이렇게 측량을 해서 그 결과를 지적 공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똑바로 측량했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 이걸 우리가 검사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 도지사, 대도시장, 지적소관청 등이 지적 공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게 똑바로 측량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측량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검사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확제복 이동 측량이 있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검사 측량을 통해서 그 결과가 문제가 없을 때만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아야겠고요. 한편 지적 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없는 측량, 해서 경계 복원 측량하고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논리 구조가 이런 식이야.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경계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경계 복원 측량. 전에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토지의 매수 의뢰인 을에게 이 토지의 경계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 경계 복원 측량.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야. 건물 짓기 전에 내 토지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관련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됐었냐면, 민법에서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는 주제가 있었죠. 그럼 상대방은 어떻다? 담장 설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됐었고요. 담장의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그 다음에 측량 비용은 어떻다?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해서 설반 측비에서 설치 비용은 절반씩, 측량 비용은 어떻다? 비례해서 부담하게 된다 해서 설반측비 이런 식으로 외우셨단 말이에요. 하여튼 다시 그렇다 치고, 이 중에서 땅 사겠다는 사람에게 또는 건물 짓기 전에 내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 남의 땅에 잘못 건물 지었다가 뭐라고 상대방이 이격 건축 위반으로 해서
철거나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공사가 완성이 되거나 공사가 진행되고 1년이 경과되게 되면 더 이상 변경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상린관계에서 논의가 됐던 개념인데요. 하여튼 경계보건청량, 건물 짓기 전에 미리 위치를 확인해보는 청량을 경계보건청량 해서 정액일을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 보여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청량을 가리켜서 경계보건청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까 우리 면적은 비례해서 부담 안 될 때 그때 하는 게 경계보건청량이라는 개념이 되죠. 이에 대응해서 지적현황청량, 이게 이제 지적확정청량하고 헷갈리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지적도면에 등록할 사항 재촉 색치경에서 치치치라고 해서 건물의 위치이라는 것이 지적도면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지적도면에 등록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됐냐?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는 데 필요한 지적청량, 의미가 뭐라고요? 건물이 완공이 된 다음에 이 건물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청량, 이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하는 청량을 뭐라고 그런다? 지적현황청량. 그래서 이걸 이렇게 확제복 이동 이렇게 안 외우게 되면 개판돼 버려요. 나중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지적 현황 측량하고요, 지적 확정 측량, 이 두 개가 더럽게 헷갈린다고. 용어가 비슷하니까 지적 현황 측량하고 지적 확정 측량 두 개 용어가 헷갈린다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 공부하실 때, 자, 지금 지적 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청량, 확제복, 이동 이렇게 외우셔야지 이게 두 개 헷갈리지 않아요.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아갖고 보면 알아. 그렇지. 자, 위치 등을 보여주기 위한 청량. 여기까지는 좋아. 그건 뭐 그런 거 다 치고. 근데 실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적 현황 청량하고 뭐하고 지적 확정 청량, 이 두 가지가 겁나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확제복, 이동. 이게 되게 어려워. 확제복, 이동. 확제복, 이동이 바로 지금 청량 중에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청량,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계보건청량, 지적현황청량은 건물 짓기 전에 하는 청량을 경계보건청량, 건물 지은 다음에 하는 청량을 뭐라고 한다? 지적현황청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살펴보셨고, 자, 그래서 지금 청량의 종류 등에 관한 주제, 바로 지문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0페이지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지적 공부의 복구,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인 전환 및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 세부 청량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 등을 청량한다.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해 볼까요? 먼저 복구, 확제, 복에 복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이동 청량의 한 종류죠. 그 다음에 등록 전환도 이동 청량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축척 변경도 토지 이동의 한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없다. 청량, 면적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 확제복, 이동. 확제복, 이동 중에서 확제복, 우리 교재 몇 페이지? 40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확제복, 이동 중에서 이동이 8개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일단은 확제복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확제복, 이동, 확제복, 이동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부터 관련 기출 문제를 보니까 공간정보법령상 지적 청량을 하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것도 그래, 외운 걸 자꾸 대입해야 돼. 읽어보시면 안 돼. 왜 읽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확제복, 이동 이렇게 이제 바로 가야 되죠. 이동은 8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자, 그러면 축척 변경, 등록 정정, 등록 말소, 이런 식으로 8개가 이동. 자, 그래서 지적 청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아까 요거는 이제 설명 따로 드렸었죠. 확제복 이동 청량을 했을 때 지적 공부에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검사 청량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2번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아까 우리 경계복원 청량, 지적현황 청량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지적 공부를 수정을 하지는 않는다. 3번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키워드 뭐가 나왔어요? 현황 나와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지적 현황 청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게 답이고요. 5번 지문에 바로 등록
말소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해서 답은 4번. 어렵다고요. 이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 다시 갑시다. 확제복 이동. 먼저 외우셔야 돼. 확제복 이동. 이게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측량이다. 이동은 다시 8개 어려워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 5개가 세트고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 등록 말소, 등록 정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또 3가지 해서 이게 8개는 되다 보니까 어려워. 근데 이걸 외우면 이게 깔끔해져요. 특히 뒤에서 공부하실 때도 토지 이동 얘기를 할 때 줄줄줄. 그 외에 지적 현황 측량하고요.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하는 것도 측량의 한 종류. 마지막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확인해보는 측량을 검사 측량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확제복 이동이라고 하는 거. 확제복 이동 이렇게 가셨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보면서 또 확인해 볼까요? 2번 문제. 공가정보호명상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자, 우리가 확제복 이동. 그럼 먼저 어디 있어? 지금 복구. 니은 뭐 복구 있죠? 아니, 외운 순서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디귿번에 지적 재조사 측량 있죠? 그죠? 아니야, 확제복 이동. 이렇게 외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 확정 측량이 어디 있는가? 없어. 그럼 이제 지적 재조사. 그 디귿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복구 나와 있죠? 아니, 지금 우리가 이걸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뭘 하자는 거다. 외우자는 거야. 그러니까 외운 순서에 따라 자꾸 접근을 해야 된다고. 확제복, 이동, 검사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나중에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대충 때려 맞출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100% 열 몇 개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니은번에 복구 나와 있고 디귿번에 지적 재조사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번에 신규 등록 나와 있죠? 신규 등록은 뭐가 됩니까? 이동 측량, 토지 이동의 한 종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이고요. 1번 뒤에 뭐 있어? 등록 말소 나와 있죠? 등록 말소도 토지 이동 중에 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떻다? 측량을 해야 되는 사유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문제 성의 없이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다시 갑시다. 확제복 이동. 우리 완벽하게 외우진 않았어. 그러면 이제 확제복 이동만 딱 세팅이 되게 되면 뒤에 검사 측량하고요. 지적 공부를 반영하지 않는 측량까지 경계복원,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아예 그냥 다 외웁시다. 확제복 이동, 그 다음에 검사 측량, 그 다음에 뭐가 있지? 경계복원에 복을 따볼까? 지금 이게 원을 따야 되구나. 이 복하고 헷갈리니까 원이 있을 테고 지적 현황 측량에서 현자를 따게 되면은 바로 원현 이렇게 가나요? 확제복 이동 원현 이 정도로. 그럼 나머지 검사 측량이라는 개념만 기억을 하시면 돼. 그래서 다시 갑시다. 확제복 이동 원현 이런 식으로 가면 측량의 종류 다 외우셨습니다. 물론 이동 측량이 제일 어려워. 종류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해서 그 정도. 3번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가 이제 하나 잘못되어 있구나. 여러분 자료 42페이지 가서 문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개 때 나왔던 문제고요. 지적 측량을 실시할 대상으로 틀린 것에서 확제복 이동부터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되죠. 1번 지문에 재조사 나와 있죠. 재조사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검사 측량 나와 있죠. 검사 측량을 아까 확제복 이동한다면 뭘 한다? 검사 측량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3번 모르겠고 4번 뭐가 있어요? 현황 나와 있죠. 원현. 경계복원의 원하고 지적 현황해서 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도 나름 어려웠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지적 확정 측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적 확정 측량을 의미하게 된다 해서 하여튼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계속 이거 외우셔야 돼. 확제복 이동이라는 그림 하나 잡아주셔야 돼.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 복구 측량, 그 다음에 이동 측량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이동 측량의 결과 지적 공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검사 측량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원현에서 경계복원의 원자고요. 지적 현황 측량의 현자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확제복, 이동, 원현 이 정도로 그럼 검사 측량은 체계만 잡으면 금방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확제복, 이동, 원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동 측량 종류가 제일 어려워. 이동의 종류,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등록 말소, 등록상 정정, 그리고 척척 변경까지 해서 8개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8년 동안 3문제 나왔었나요? 4문제가 나왔었고 5문제가 나왔구나 해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42페이지 하다 보니까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또는 측량 성과 지적 소관청으로부터 검사 측량, 측량 성과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의미가 뭐라고요? 지적 공부에 반영을 안 할 때는 어떻다? 검사 측량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신규 등록할 때는 당연히 검사 측량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 이게 답이 되나요? 지적 현황 측량은 지적 공부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때는 지적 현황 측량은 어떻다? 바로 검사 측량이 불필요하다. 분할 등록전은 지적 확정 측량에서 역시 똑같아. 확제복 이동이라고 하는 거. 확제복 이동. 겁나 외롭게 말해서 힘들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제복 이동 원현 이 정도로 확제복 이동 원현. 그중에서 원현은 어떻다?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두 번째 문제 공간정보법령상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제일 쉬운 게 지목 변경인가요? 그래서 합병과 지목 변경은 어떻다? 면적을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다. 요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 문제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조금 오래전 문제가 되겠고 지금 요즘의 문제는 방법이 확제복 이동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원형까지 확제복 이동 원현 이 중에서 원현은 검사 측량을 하지 않고 나머지는 어떻다? 검사 측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서 요 정도까지 제일 제가 보기엔 재미없고 까다롭고 짜증나는 파트가 확제복 이동 원현 해서 확제복 이동 원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측량의 분류라고 해서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거, 지적 재조사 측량, 복구 측량 이 세 가지는 의미상 새롭게 싹 그림을 바꿔버리는 거, 밑그림부터 새롭게 그린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이라고 하는 거, 기존에 있는 토지 표시 항목을 바꿔주는 걸 얘기한다. 신규 등록, 등록조는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촉척 변경, 그리고 등록상 말소, 등록상 정정 이런 것들이 있겠고 원현, 경계폭원 측량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검사 측량이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원현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셨고요. 자, 이제 측량 과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여기서 이슈. 우리 앞에서 세부 측량을 하기에 앞서서 해야 되는 게 뭐가 된다? 지적 기준점 측량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아마 23회 때인가요? 너무너무 23회 때구나. 너무너무 오래전에 나왔으니까 좀 이따 지문 볼 때 설명할 텐데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부 측량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런 거 있었죠? 측량을 하게 되면 어떻다? 측량 결과도. 그 다음에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지적 공부에 이 내용을 반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고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측량의 의뢰라고 하는 거에서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 그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한다. 그래서 의미상 뭐라고요? 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한다라는 얘기인 즉슨 민간이 하는 겁니다. 측량은 기본적으로 다 민간이 하는 거다. 근데 민간이 한 게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문제? 검사 측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해서 이런 식의 취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출제 이슈가 뭐냐? 검사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은 어떻다? 의뢰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지적 재조사 측량은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 비치해달라라고 탄원서 쓰는 정도에 불과하고 이건 국가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적소관청이 지적 공부의 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똑바로 측량했나 확인해 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이걸
바로 검사 측량. 그래서 국가가 담당하는 게 뭐가 되고 지적 제조사 측량이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적소관청이 담당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검사 측량.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알아서 할 측량은 이건 개인이 어떻다? 의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 측량 의뢰하게 되는데 이때 의뢰할 수 없는 측량, 국가 지자체가 하는 측량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지적 재조사 측량,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검사 측량은 어떻다? 의뢰할 수 없다. 최근 29회 때인가 한번 지적 재조사 측량이 출제가 됐어요. 출제하는 기술을 또 보게 되면 이런 식이잖아. 검사 측량 및 지적 재조사 측량 제외라고 돼 있어. 그럼 출제위원들이 출제 뒤에 있는 거 낸다고. 바로 지적 재조사 측량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지문 가지고 아마 틀리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28회 때 관련 주제가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측량 의뢰를 받은 지적 측량 수행자는요. 이 측량 수행 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음 날까지. 이때 이제 좀 이따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난치는 것들이 또 나와요. 누구한테 해야 된다?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거. 다시 머릿속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는 거 거의 안 나오죠. 등록 의무할 때 나오게 될 테고 좀 이따 이제 중앙지적위원회 요 관련할 때 한번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도 거의 나올 일이 없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시도지사가 주요 이슈가 됐던 것은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관련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로 지금 이제 같이 나머지는 다 누가 담당한다? 지적소관청이 담당한다. 그래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어떻다?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측량 의뢰를 받게 되면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지적측량 수행자 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마지막 단계에서 뭐가 필요해? 검사 측량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 측량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다? 바로 이렇게 지적소관청에 데이터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사이 측량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수행자, 자, 측량 결과를 어떻다?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원년 얘기 또 나와야 되죠. 원년을 제외하고는 어떻다? 자, 시도시장, 대도시장, 지적소관청이 소위 검사 측량을 하게 된다. 근데 이미 본 것처럼 경계 복원 측량하고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굳이 지적 공부에 반영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지적 공부에 반영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 소위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미 설명드렸어요. 이걸 시간에 또 외워야 되지. 아까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 복구 측량, 그 다음에 이동 측량 이런 것들은 어떻다? 지적 공부의 결과적으로 반영이 되게 될 것이고 경계 복원 측량이라든가 지적 현황 측량은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측량 기간, 검사 기간 제일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숫자를 가지고 문제 구성이 되고 하여튼 출제되는 비중이 높아요. 해서 일단은 측량 기간, 검사 기간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요 두 사람 사이에 지적 측량 수행자하고 토지 소유자 간에 측량 기간, 검사 기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삼고 나머지 4분의 1은 어떻다? 검사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20일 동안 둘이서 토지 소유자와 지적 측량 수행자 간에 협의가 돼서 20일 날 동안 측량을 하기로 했으면 이 중에서 자,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하는 건 4분의 3인 15일. 나머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등이 5일 동안 검사 측량을 하게 된다. 자, 합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합의가 없고 지적 기준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서 지적 기준점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군점 등을 가리켜서 지적 기준점. 그래서 이 마을이 좀 넓어가지고요. 자, 지적 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지적 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게 되면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5일에 4일. 그 다음에 이제 29회 때가 나왔던 문제가 이게 피곤했어. 근데 여기는 아주 디테일하게 골고루 해 주셔야 됩니다. 왜? 문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지금 표현이 어려워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한 경우고 합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측량기간, 검사기간이 기본적으로 며칠? 5일에 4일이 돼야 되는데, 자,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는 어떻다? 4일을 가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지역에서 합의가 없는 상태이고 지적 기준점이 14점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기본 5일에 그다음에 아까 4일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여기다 각각 얼마 4일씩을 가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측량기간 9일, 검사기간 8일 이런 식의 해석이 돼요. 다시 가볼까요? 지적 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 표현이 어려운데 일단 며칠 4일을 가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4일을 가산한다. 그 얘기는 뭐라고? 기본 5일에 4일에다 플러스 4일씩을 더한다 해서 측량기간 9일, 검사기간 8일이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용은 없는데 말이 너무 법조문이 깔끔하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편 원래 5일에 4일인데 지적 기준점이 15점을 초과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며칠 플러스 4일씩을 더한 상태에서 초과하는 4점마다 다 1일을 가산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초과는 4점마다 다 1일을 가산하게 된다. 초과는 4점마다 다 1일을 가산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적 기준점을 19점을 설치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기본 5일, 4일에다 일단 4일 가산했었고요. 그럼 9일에 8일이거든요. 근데 초과는 4점. 자, 지금 4점 더 찍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각 1일을 더하다. 다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래서 또 플러스 1을 해서 자, 이때는 10일에 9일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만약에 23점이 되게 되면은 자, 지금 초과는 4점마다 1을 가산하니까 또 며칠 하루를 더 가산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 어려워요. 다시 만약에 측량기간 검사 기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측량기간 검사 기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일단은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건 좀 간단해요. 한편 합의가 없다. 그리고 지적 기준점을 추가로 설치 안 하면 측량기간 4일, 검사기간,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여기도 그런 대로 해볼 만해. 제일 짜증나는 게 지적 기준, 합의가 일단 없고,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고 해서, 자, 이게 뭐라고요? 자,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가산한다. 어디다 4일을 가산하느냐? 아까 기본 5일에 4일 있었죠? 여기다가 4일을 일단 가산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지적 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한다라는 전제가 쌓이면 최소 며칠? 9일에 8일 이런 순서가 되게 되는데 이게 15점을 초과한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9점일 때 이때는 거기다가 초과한 4점이 지금 15점이 4점 초과했거든요. 4개 점을 더 찍었어. 그러면 하루를 어떻다? 더 가산을 하게 된다. 만약에 15점에다 플러스 8을 하게 되면 자 4점마다 하루씩이니까 또 하루를 어떻다? 가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문장을 읽어볼게요. 법조문 순서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로 설치가 됐을 때는 4일을 가산하게 된다. 한편 지적 기준점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까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하시면 안 돼. 뭐 18점이 되거나 21점이 되거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여기에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 바로 교재 가지고 확인할게요. 자, 거기 여러분 교재 44페이지 첫 번째 박스는 그냥 생략을 하겠고요.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 자 44페이지 1번 지문, 토지 소유자,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해야 된다. 이 일반적인 명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바로
측량을 의뢰할 것. 근데 이제 45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볼까요? 답을 뽑았던 거. 자, 공간정보법령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할 수 없을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국가가 알아서 하는 경우, 그리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지적 측량을 따로 의뢰할 수 없다. 그게 뭐가 있어? 국가가 하는 게 지적 재조사 측량,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게 뭐가 됩니까? 검사 측량. 그래서 이 문제는 뭐야? 바로 5번인가요? 지적 재조사 측량 관련해서 다 의뢰할 수 없다. 그래서 개인이 신청해서 한다고 받아주고 뭐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다.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지적 재조사 측량은 관련 법, 지적 재조사에 관한 법률인가 이 법을 통해서 알아서 할 테고, 그 다음에 검사 측량도 우리 공간정보법을 통해서 아까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복구 측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뭐가 있었지? 저거 있었구나. 새롭게 그림 그리는 게 지적 재조사 측량, 다시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복구 측량, 그리고 이동 측량,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확제복 이런 식으로 외우기로 했어요. 근데 또 돌아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재조사 측량은 바로 개인이 의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출제는 기술을 좀 분석을 해드리게 되면, 법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조는 토지 소유자 등 측량을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바로 검사 측량,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측량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괄호 열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출제위원들이 출제 재능점을 삼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교재 45페이지. 자, 이렇게, 지적 재조사 측량, 검사 측량이 아닌 바에야 이제 토지 소유자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의뢰받은 지적 측량 수행자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어떻다? 수행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옆에 지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지문. 끄트머리 가서 보겠습니다. 지적 소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오른편. 교재 45페이지. 핵심 지문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지문 보니까 틀리게 뽑았고요.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사실은 이 전에도 22회 전에도 이런 관련 지문이 구성이 됐어요. 특히 이 지문은 상당히 지문이 길어가지고요. 읽다가 놓쳐버려요. 너무 길기 때문에 얘기 자체를 놓치기 좋은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측량 등에 관한 주제 볼까요? 그래서 이 검사 측량은 지금 문제 보니까 8년 동안 4문제나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는 파트. 그래서 여러분 교재 46페이지 핵심 지문 1번. 지적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를 때 전체 중에서 4분의 3이죠. 4분의 3이 측량 기간이고 4분의 1이 뭐가 된다? 검사 기간이 될 텐데 5분의 3, 5분의 2 이런 식으로 틀리기 위해서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합의가 있으면 어떻다?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할 테고 옆에 관련 기출문제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 관련해서 1번 문제 공간정보법령상 토지 분할을 위해서 측량 기간과 측량 검사 기간을 합쳐서 20일로 정했다. 이때 측량 검사 기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측량 기간 얼마입니까? 4분의 3이니까 15일. 검사 기간 며칠? 4분의 1이니까 5일 해서 답은 며칠? 5일. 이게 이제 얼핏 실수하게 되면 15일로 딱 쏟기 좋은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측량 기간 4분의 3, 검사 기간 얼마? 4분의 1이라고 해서 답은요 1번이고요. 2번 문제 공간정보법령상 측량기간, 검사기간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뒤에 4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지? 측량기간은 3월 3일이니까 30일, 검사기간 얼마? 10일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됐죠. 그래서 계속 유치하게 뽑고 있잖아요. 자, 지금 출제했던 개수를 보니까 25, 26, 그 다음에 28에 나왔던 것이 합의해서 기간을 정한 경우 가지고 나왔어요. 이런 것도 틀린 사람이 부지기수야. 그래서 문제는 이런 문제는 거저 주는 문제 패턴이니까 무조건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파트. 근데 이렇게 공부했는데 오른쪽 페이지 합의가 없는 경우라고 해서 경우수 2개로 가야 되죠. 자, 지적 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지적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일씩을 더하게 된다. 그리고 15점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4점마다 1을 더 가산을 하게 된다. 해서 지문 보니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을 원칙으로 한다. 2번 질문,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에서 말 더럽게 길죠. 합의 없고 지적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측량은 5일, 검사는 4일. 옆에 관련 기출문제 29회 때 문제가 제일 까다로웠어요. 제일 뒤에 숨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간정보법령상 괄호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에서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5일로 하고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이게 기본 명제였었죠.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일단 어떻다? 4일을 가산을 하게 되는 거죠. 4일을 어떻다? 가산을 하게 된다. 콤마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단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어떻다? 1일을 가산을 하게 된다. 기어 4, 니은 4, 디귿 4 이렇게 되나요? 해서 444 답은 1번. 아주 어려웠어요. 정확하게 법조문의 의미를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반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29회 때 문제 구성됐는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25, 26, 28회 때 답을 뽑았다고 한다면 이건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측량의 절차 등에 관한 쟁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측량의 절차, 측량의 의뢰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검사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은 개인이 의뢰할 수 없다. 두 번째, 자, 이렇게 지적 측량 의뢰를 받은 지적 측량 수행자, 그 다음날까지 지적 소관청이 어떻다? 그 결과물을 제출을 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앞에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걸 출제 포인트로 삼았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외 잡단 얘기. 자, 원현 있었죠?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어떻다? 이때는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지적 공부에 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기간 합의를 하면 4분의 3은 측량, 4분의 1은 검사 이런 게 있었고요. 합의가 없다.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으면 5일에 4일, 즉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거기다 살붙일 게 지금 이제 합의가 없는데 지적 기준점을 설치한다. 그러면 일단은 4일씩을 무조건 가산하게 되는데 15점 초과하면 초과한 4점마다 또 어떻다? 4점마다 1일씩을 가산을 하게 된다 해서 아주 까다로운 파트. 지금 특히 이제 측량기간, 검사기간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자, 네 문제는 구성이 됐으니까 중요 쟁점이 되겠고요. 마지막 주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까지 엮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측량을 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측량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뭐가 있었죠? 자, 지금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등이 어떻다? 검사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툼이 없으면 검사 측량은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때 과정에 있어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자, 그렇다 치고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이 자, 지적위원회 관련한 쟁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국토부 장관 나올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출연하고 거의 끝나 국토부 장관이 이슈가 됐던 게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제 또는 좌표 등을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 토지 표시 항목에 변화가 있으면 누가 지적소관청 토지 소유자의 신청 혹은 뭘 받아서 직권으로 변경 등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파트, 바로 중앙지적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자, 그래서 일단은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의결사항, 자,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사항은요,
자,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라는 것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많이 합니다. 한편 시도 단위에 두는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적부심사에 대한 청구사항을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에 되는 지금 이제 축척변경위원회, 시결청 등을 얻었다 의결할 수 있다 해서 일단 스토리를 가볼게요. 지금 지적 측량을 했습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사 측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에 대해서 내용이 동일하다. 그러면 서로 다툼이 있을 일이 없어. 그런데 검사 측량을 해보니까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잘못했다거나 그 내용이 서로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경우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이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한 측량이라든가 시 도지사가 한 측량이라고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자기 땅의 면적이 많이 줄거나 등등 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자 시도 단위에 두는 지방지적위원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적부심사 청구를 하게 됩니다. 적부심사 청구가 있게 되면 이 결과물에 대해서 자 시도 단위에 두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의결이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때 어디에 바로 지적 공부에 반영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얘들이 적부심사 한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제 중앙정부들은 국토부 장관을 통해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어떻다 재심사를 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어떻다 재심사 등을 담당을 한다. 해서 이 문제는 좀 이따 문제 보면 유체극치야. 해서 다시 갑시다. 국토부에 두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재심사 등을 담당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바로 지방지적위원회 딱 하나밖에 없죠.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대한 심의결. 문제 구성할 때 얘 말고 몇 개를 막 붙인다고 안 된다고. 자 지방지적위원회 딱 하나 뭐만 한다고요?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이거 딸락 하나만 하게 됩니다. 대신 중앙지적위원회 이외에도 겁나 많은 일을 하고요. 문제 난이도가 어렵게 구성하게 되면 나중에 시군구 단위에 두는 자 지적소관청에 설치하는 자 축척변경위원회가 있다. 이때 얘들이 하는 것이 자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뒤에서 축척변경을 또 설명드릴 거야. 그 다음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 그 다음에 자 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 청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해서 자 이게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외우실 때 자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어떻다? 적부심사 요거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이슈가 되는 거야. 많은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자 축척변경위원회는 뭘 한다? 시결청 등을 결정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중앙지적위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재심사 그 외 잡다한사항들 온갖 잡다한 내용을 다 의결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간다고. 재심사 등이라고 외우셔야 돼. 근데 포인트는 뭐라고요? 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딱 한 가지만 의결을 하려고 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이라고 하는 거. 이게 거의 한 문제짜리. 여러분 교재해가지고 분석하면 48페이지 지문 형태로 한 문제 답을 뽑았고 그 다음에 박스 형태로 세 문제나 뽑아냈다고 거의 도배를 해버리는 파트입니다. 이건 되게 간단한 구조. 해서 지문 가지고 볼까요? 48페이지 보니까 자 첫 번째 핵심 지문.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9회 때 틀리게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한 가지만 한다고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뭐 위원회니 지금 기술자니 뭐니 이런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외워야 돼. 적당히 하시게 되면 거의 100% 작살나요. 왜?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대한 심의결 이건 외웠거든. 그러니까 뒤에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선 포인트 자체가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게 뭐라고요? 적부심사 청구사항 오직 오직 하나만 어떻다 의결을 하게 된다. 29회 때 답이 됐어. 그리고 옆에 이제 관련 기출문제 30회, 26회, 25회 25, 26, 29, 31회에서 구성이 됐네요. 자, 1번. 공간정보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 분야 측량 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럼 이제 중앙지적위원회가 되겠죠?
재심사 등을 한 게 어디라고 그랬어?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니까 29회 때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상 이걸 가지고 틀리게 뽑았고 30회 때 1번 문제에서는 작년에 지방지적위원회 냈으니까 이번엔 뭘 내자? 중앙지적위원회를 내보자. 이런 걸 갖고 또 틀리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다. 2번 문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가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 적부심사는 뭐가 된다? 지방지적위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서 답이 몇 번? 지방지적위원회에서 2번 이렇게 뽑는 거라고. 그래서 뭔 해설이 뭔 필요 있어? 세 번째, 3번 문제.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상으로 옳은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 적부심사 청구상에 대한 심의의결. 스스로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내도 다 틀려. 이런 걸 틀려갖고 또 1년씩 개고생을 하고 또 한다고요. 지금 객관적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제 포인트 자체를 아예 외우고 들어가야 돼. 지금 이 문제 지방지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적부심사 only 딱 하나만 이것만 의결을 하고 재심사 등은 어디서 중앙지적위원회. 그럼 이제 아직 요 근래에는 출제 안 된 게 축척변경위원회에서는 뭘 한다고요? 시결청이라고 하는 뒤에서 축적 변경을 또 한번 논의하겠지만 시결청에 대한 심의 의결을 담당하는 게 뭐가 된다? 축척변경위원회. 그래서 얘를 그냥 막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시결청 같은 걸 도배를 해버린다고 헷갈리게. 그러면 다 못 외우니까 헷갈린다고. 다시 지방지적위원회는 뭘 한다고요? 적부심사 요거 하나만 의결해.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는 주로 하는 게 재심사 등 온갖 잡다한 걸 다 해. 그러나 시결청은 어디에서?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시결청은 어디서? 시군구 지적소관청에 두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이 큰 의미는 없는데 간단하게 한두 개 체크를 해볼 게 있죠. 자, 요 화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적위원회 의결사항 관련해서 국토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를 준다.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 등을 담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위원수 지금 5명 이상, 10명 이하 이런 것들은 풀 수도 없어. 근데 지금 이제 표시가 하나 안 돼 있는데 임기 2년 나와 있죠. 따로 외우는 거 아니죠. 우리가 곳곳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원회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회 임기 몇 년? 2년. 지금 지적위원회 위원회 임기 몇 년? 2년. 딱 하나 아닌 거 있었죠. 어디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조합 임원의 임기는 그것만 3년이고 나머지 물으면 다 몇 년? 2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회의라고 하는 것. 요거 꼭 정족수 알아야 돼. 자, 회의, 의사 정족수라고 하는 거에서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어타 의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교재 50페이지 두 번째 박스 3번 지문 하나 체크를 해볼까요? 거기 이제 별표가 빠져 있어요. 편집이 잘못되어 있어. 3번 지문 교재 50페이지 3번 지문 두 번째 박스에 3번 지문 있잖아요. 그래서 별표를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된다고. 7일 전 틀렸고 5일 전. 이게 그동안 냈던 문제 중에 엽기적인 문제로 구성이 됐는데요. 거기 7일 전 틀렸고 별표 하나 추가해 달라고요. 해서 이게 이제 좀 엽기적인 문제인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없다. 그 결과물을 통제를 해라. 나머지는 비우고 가셔야 돼.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답이 됐는데 사실은 이 문제보다는 과거에 한참 이슈가 됐던 게 이게 있었어요. 과정을 생략합니다. 과정 보지 않고. 자, 통지. 시도지사 의결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를 해주게 된다. 해서 요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제야. 자, 중간 얘기 구질구질한 거 다 버려버리고요. 지금 딱 하나의 쟁점만 가십시다. 지금 자, 지적위원회를 열려면 자, 어떤 사항을 의결을 하려면 어떻다?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어떻다?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며칠 내 바로 지금 7일 이내에 어떻다 그 내용을 통제라 해서 자 이렇게 가야 되나요? 자 5 전이 돼야 되나요? 전 그 다음에 7 후 이런 식으로 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전 7이 7이 이렇게 되겠구나. 7일 이내니까 오전 7이라고 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을 함에 있어서 회의를 열기 얼마 5일 전까지 어떻다 통지가 위원들한테 통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얼마 7일 이내 어떻다 이 내용을 바로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해서 자, 요 얘기는 중간에 지금 며칠 이런 것들 다 의미 없고요. 다시 5일 전까지 통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7일 이내 어떻다 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앞쪽 회의를 개최하기 전까지 5일 전까지 통제되고 회의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떻다 7일 이내에 이 내용을 통지를 해라. 그래서 사실 전통적인 출제 이슈는 이거였어요. 7일 이내에 어떻다 이 결과물을 통제해라. 이걸 가지고 과거에 한참 우려먹었어요. 이걸 왜 출제를 하냐면 이 중간 얘기 다 빼버리고요. 온갖 과정을 다 외운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다? 7일 이내 그 결과물을 통제를 해줘라.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는 명제니까 중요 출제 이슈로 출제가 됐던 거야. 그런데 이게 22회 때인가 마지막 구성이 되고 그리고 중간에 이게 아마 26회 때 문제가 그런데 이 5일 전까지 통지할 것 이걸 7일 전까지 통지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그 3번 질문 하나만 체크하시고 나머지 관련 기출문제 하나도 버리시고 여기는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해서 자 지금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지금 문제가 8년 동안 몇 문제였어? 지금 보니까 의결사항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하나, 둘, 셋, 네 문제 뽑았고요. 그 다음에 회의 개최 5일 전 통지를 7일 전 통지라고 해서 5문제가 출제가 됐어. 근데 뒤에 고질고질한 얘기들은 거의 8년에 지금 1개짜리 나오는 것들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자, 25, 26, 29 아까 28, 30인가 나왔던 거 30일에 또 내겠어. 또 내도 또 몰라. 그리고 회의 개최 등과 관련해서 자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자 재적위원 과반수의 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용 과반수의 찬성을 얻다 의결한다. 이건 어디나 다 똑같은 논리 구조야. 나중에 공인중개법에서 협회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게 나오거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다음에 출석용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이건 공통적인 요소고 여기에서만 따로 기억할게. 자, 5일 전까지 회의 통제해야 되고 한번 나왔으니까 그리고 7일 이내에 어떻다? 그 결과물을 통지를 해줄 것. 물론 보시다시피 문제 거의 80%가 이 아이를 갖고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의결상 가지고 낸 것도 내고 또 내고 그리고 지금 느끼셔야 돼. 이렇게 문제를 내더라도 중간에 어려운 문제도 일부 섞여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문제조차도 수험생들이 다 못 외워요. 양이 많아가지고 해서 요렇게 보시고 나머지 질문은 생략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토지 이동 지적 정리 설명드리겠습니다.